어제도 이 소식을 저희가 긴급히 짚어봤었는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이 법무부의 새 훈령, 후폭풍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전 장관 복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언론은 압수수색한 과정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취재를 시키면서 관계기관은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목소리가 저렇게 나온 이후에 조금씩 법무부가 어떤 검찰개혁의 기치로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 이렇게 오보 언론을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 그런데 장현철 평론가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정말 뒤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보면 지금 검찰, 대검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개혁안이 있고요. 법무부의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는 안이 있는데 법무부만 개혁안은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그리고 그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도 조국 전 장관이 대부분 선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는 조국 전 장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오보의 판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게요. 때로는 명백한 오보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오보를 낸 언론사들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 그리고 검사들과의 만남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요 사건들, 특히 권력자나 재벌 이런 사람들 수사할 때 국민의 알 권리는 이제는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깜깜이 밀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정말 송곳 같은 수사하라고 국민과 언론이 요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고, 오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의혹 보도만 해도 수많은 의혹 보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게 되면 처음 조국 전 장관의 해명과 달리 언론이 의혹 제기한 것들이 진실로 드러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판단을 법무부와 검찰이 일선에서 과연 어떻게 내리겠다는 것인지, 언론마저도 이제는 법무부 입맛대로, 정부 입맛대로 오보 쓰는 언론, 아닌 언론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건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수도 있다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수인 부장, 네. 꼭 짚어볼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기 직전에 포토라인이 폐지됐잖아요. 네, 검찰 포토라인이 폐지가 그렇죠. 됐죠. 검찰 포토라인이 폐지가 됐죠. 네. 그런데 이 훈령이 12월부터 적용이 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조국 전 장관이 받는 건 아닙니까? 네, 바로 이 누가 그러면 혜택을 처음으로 받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검찰의 포토라인 설치는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자실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검찰청에 들어오게 되면 기자들의 취재 열기, 또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동하다 보다가 이 피의자가 다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청의 포토라인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 일체의 어떤 형사사건 공개 금지, 이 규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에요.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11월부터 시험 실시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리고 전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습니다. 예. 왜냐?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나 수사관은 맡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자, 수사 시작하면요. 검사나 수사관은 기자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취재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른바 뻗치기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검사나 수사관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자들한테 흘려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은 검사 그리고 수사관, 기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예. 또 무리를 빚는 경우, 오보를 내는 경우 자체적으로 기자단 차원에서 그 해당 기자를 징계해 왔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훼손하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조수인 부장이 언급했던 이 기자들의 자존심과 취재 여건을 만약에 훼손한다고 그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총장이나 뭐 대통령, 법무부 장관 정도만 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밀실로 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약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슨 일인지 다 공개가 됩니다. 가서 기자들이든 일반인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가 오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덮고 싶어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원칙이 밀행성의 원칙, 즉 수사는 몰래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판과 반대죠. 그럼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속된 말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눈 질끈 감고 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한이 있어요. 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니까. 그런데 이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언론의 감시가 있고 언론의 속된 말로 빵 터지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침 일면 탑에 쫙 동아일보 탑에 무슨 뭐 의원 무슨 의혹 나왔는데 검찰에서 그걸 덮을 수 있습니까? 못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 사건, 이 국민의 관심이 있는 공적인 사안에서는 언론이 어떤 검찰에 대한 취재와 보도, 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내면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누가 압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조수인 부장. 네. 오늘 이 논란이 좀 커지니까 법무부에서 약간 한 발 빼는 듯이 그러니까 오보 내면 검찰청 출입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판단 조차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고 명백한 오보여야 검토가 가능하다. 조금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네. 이 명백한 오보라는 것도 누가 그랬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재량사항이라고 해요. 훈령과 재량사항은요.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훈령이라는 거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다가 지휘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재량사항이라는 거는 하급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을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훈령과 재량은 정반대인데 훈령을 만들겠다고 하고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재량사항이다? 이게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법무부가 뭘 하고 있는 데냐. 이 지금 계속 하는 모양새가요. 법무부에서 묻자가 없을 묻자예요. 지금 훈령과 재량도 구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 공청회 같은 것도 하나 안 거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졸속 처리고 또 얼마 전에도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만들었던 어떤 검찰개혁 방안,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다시 고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영화 1987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서울대 학생 박종철 씨가 죽었을 때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사정당국이 총공력을 들였습니까? 맞아요. 이때 기자가 들은 말 한마디, 대학생이 죽었다. 이걸 가지고 기자가 중수사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죽었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사과장이 서울대생이야. 그 말 한마디로 바로 1987년에 민주항쟁이 이끌어져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민주를 그토록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50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참 모순이자 가슴 아픈 점입니다. 취재 제안을 하면 혜택이 고스란히 조 전 장관 소환조사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더욱더 짚어볼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논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